안녕하십니까, 이진건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또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 말이죠, 과거에 권위주의 시절에 아주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비판하고 저항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피해자 코스프레도 아주 격렬하게 했습니다. 정치 권력이 나를 죽이려 한다, 우리를 죽이려 한다, 국민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비명을 질러댔죠. 어쨌든 그 덕분인지 이 사람들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 좌파 세력의 경우는 말이죠, 이미 몇 차례 집권 경험도 갖게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 권력을 악마로 규정하면서 저항했던 이 사람들이 집권한 후에, 그러니까 권력의 맛을 들여서 벌이는 그런 행태, 이걸 보면 참 가관입니다. 예컨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도 그 예 중에 하나죠. 억지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협상에서 이 배제된 당시의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 방위적인 자구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위성정당인 이 미래한국당을 창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미래통합당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거기서 얻겠다는 겁니다. 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서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그 비례대표를 군소정당들한테 다 뺏겨야 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군소정당들을 꼬드겨가지고 공수처법 우리다오, 그러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줄게, 이렇게 해서 담합해가지고 패스트트랙 4개 법안이죠. 이걸 통과시켰던 이 민주당의 입장이 난감하게 된 거죠. 이런 식이라면 이제 눈 뻔히 뜨고 미래통합당이 원내 제1당이 되는 것을 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후반기는요,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이 되는 거죠. 이런 사정이 아니라도요, 정당이 이 의석을 포기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우리도 비례정당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를 슬슬 흘리더니 결국 지금 와서는 사실상 그런 정당을 만든다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까지 만약에 비례대표용 정당, 이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선거 후에 결정되겠지만 그 이제 의석 판도, 정당별 의석 판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선거법 바꾸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왜 만들겠다고 그 소동을 벌이고 선거법을 말이죠, 심하게 이거 훼손시킨 그 정신을, 민주 선거의 그 의의를 심하게 훼손시킨 이 법을 그렇게 기어이 통과시키려 했는지, 누가 이 민주제도의 근간인, 대의민주제의 근간인 이 선거제도를 이렇게 장난질 쳐서 왜곡시켜 놨는지, 이 책임을 누가 질 건지 여기 누가 대답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의 경우 공수처법 그거 얻어내겠다고 이 군소정당들하고 담합해가지고 선거법 협상도 했죠. 그때 무슨 그 제도를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아주 이상한 제도,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헌정사상 선거법을 협상하면서 제1야당을 배제한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입법 횡포죠. 입법 폭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지금까지 민주당이 무슨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이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이걸 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절대 그런 짓 안 한다, 그건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쳐왔죠. 그러다가 이제 와서 무슨 비례민주당인지 유사정당인지 이 카드를 쓱 꺼내드는, 이거 또 무슨 경우입니까? 아직도 이거는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상투적인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벌써 민주연구원, 그러니까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여기서 보고서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보고서?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거죠. 연합정당이라는 건 또 뭐냐? 이거는 비례대표 의석을 겨냥한 그런, 말하자면 위성정당 같은 거죠.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걸, 이걸 이제 민주당만으로서 만들겠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국민을 속이게 되는 거고, 담합 상대였던 군소정당들을 속이는 게 되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한 정당이 아니라 여러 정당 합쳐서 여러 정파도 합치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합치고 이래서 만들자, 외곽 세력 다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누가 아이디어를 냈죠. 민주당에서 의원 생활했던 사람들 밖에 나가서 외곽 세력 형성해서 그런 게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자, 그렇게 만든다 하십시다. 그러면 거기 이제 각 정당이나 정파나 무슨 또 저 외곽 세력들에서 자기들이 추천한 후보 명단을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순서도 정하고 해서 명부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 기준은 뭘로 합니까? 어느 정파에서 몇 명, 어느 정파에서 몇 명, 이거 뭘로 정하죠? 순서는 또 어떻게 정합니까? 순번은. 그러면 이건 뭐 가위바위보로 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심지뽑기 합니까? 어쨌든 상식인이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 꼼수를 이 사람들은 구체화시키려 하고 있죠. 이건 사실 민주선거의 본질이라든지 또 취지라든지 이 전체를 부정하는 그런 짓이죠. 선거권자는요, 내가 누구에게 표를 던지는지 그걸 분명히 그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후보를 알고 표를 줘야죠.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를 합니까? 정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당 투표도. 어느 정당인지 알아야죠. 나는 그냥 표를 찍을 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나누어 가지라고요. 그런 선거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연합정당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왜? 정의당 벌써 안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생당입니까? 거기서 하려 하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민주당하고 이른바 외곽 세력하고 이렇게 해서 연합정당이라는 걸 만들겠죠. 그거는 사실상의 그 비례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은근슬쩍 미래한국당 비난 실컷 해놓고 자기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게요, 권력에 중독되거나 마취된 사람들의 행태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잡은 측은요, 뭐 어떤 짓을 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마취가 되면요, 이 권력을 어떻게 장악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보유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거기에만 집착하지 정치적이라든지 도덕적으로 자기 성찰을 할 필요성은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게 마취 현상 아닙니까? 이런 권력 중독 혹은 마취의 이 행태는 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진보 좌파의 그 외곽 세력이라는 사람들한테서도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김어준 씨라고요. 이 사람이 자신이 진행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구의 코로나 확진자 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대구 사태, 신천지 사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청년위원회인가요? 거기 전에 소속됐던 한 사람이 대구는 미통당, 그래 미래통합당이죠. 미통당 지역이니까 손절해도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손절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버려도 된다, 이 말이죠. 어차피 우리 편 아닌데 뭐, 이 말인데,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대구 시민 또 대구를 향해서 이렇게 극히 모욕적인 그리고 잔인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건지. 그래도 자기들은 전혀 뭐 느낌이 없겠죠. 왜? 권력을 자기들이 가졌으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권력을 옛날에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이런 식으로 누려도 되는 겁니까? 이 권력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권력을 잡게 될 경우 어떤 행태를 보일까? 이걸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무섭게 우리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